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ohm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7페이지고요. 교재 한번 펴보시면 큰 5번에 ohm의 법칙 해가지고 나오죠. 자, 요 ohm의 법칙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였다? 전류, 전압, 저항 요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ohm의 법칙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자, 물과 전기를 비교했었죠. 물에서의 압력은 수압이었고, 물의 양을 수량,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찌꺼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압이라는 게 전기적 용어로는 뭐였다? 전압이 됐었고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게 전류였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라는 거는 우리가 저항이라고 썼었죠. 그리고 전압이라는 녀석은 V, 전류라는 녀석은 I, 저항이라는 녀석은 R이라고 썼었고, 전압은 볼트, 그 전류는 암페어, 그리고 저항이라는 녀석은 오hm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위를.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수압, 수량, 찌꺼기라고 나타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의 편의상 물이라고 바꿀게요. 물 자체가 전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ohm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일단 물로 설명하자면 물이 배관을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다. 그럼 요게 A 구간, B 구간이다. 여기 내부에 물이 통과를 한다. 물이 A에서 B 쪽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물의 압력, 수압은 어떻게? 높아져야 되죠. 수압은 높을수록 쉽게 통과하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쫙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찌꺼기는 어떻게 돼야 돼? 내부의 찌꺼기는 작을수록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물이 잘 통과하려면 수압은 높아져야 되고 찌꺼기는 작아져야 된다. 그럴 때 물이 잘 통과한다. 그렇다면 요거를 전기로 가지고 오면 요 배관은 뭐가 됩니까? 전선이 될 거고요. 전선이 될 거고, 그리고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전류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요 전류가 전선을 좀 더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이라는 녀석은 커져야 될 거고요. 압력, 그죠? 그 다음 저항이라는 녀석, 찌꺼기는 낮아져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압은 높아져야 되고 저항은 낮아져야 된다. 요거를 고안해낸 사람이 ohm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ohm의 법칙이 탄생한 거죠. 그렇다면 ohm의 법칙은 공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I는 R 분의 V가 되는 거야. 자, 요 공식 하나는 꼭 외워달라. 요 공식 하나는. 자, 그럼 뭡니까? I가 전류, R이 저항, V가 전압이죠. 자, 요게 ohm의 법칙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로 풀이를 하자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자, ohm의 법칙.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ohm의 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요 ohm의 법칙에서 나온 공식이 이 녀석이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위에 있으면은 비례, 밑에 있으면 반비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그대로 두고 줄을 일단 꺼보죠. 397페이지 ohm의 법칙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꺼주세요. 전기회로의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에 가해진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 요거 비례하여 흐르고 부하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흐른다. 저항에 반비례. 전압값에 비례하여 흐르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여 흐른다. 전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결국은 ohm의 법칙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쭉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전기적 법칙을 ohm의 법칙이라고 하며 여기서 저항의 크기는 ohm, 기호로는 ohm으로 나타낸다. 자, 저항의 기호는 ohm, 오메가 형태로 생겼죠.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줄 꺼주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직류 회로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직류 전압 V에 비례하고 저항 R에 반비례한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공식이 나오죠.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책에도 나오는 거고, 거기 밑에 보면은 R은 전류분의 전압해가지고 I분의 V라고 써 있는데, 자, 요거 간단해요. 요 공식을, 자, 요런 거 좀 지워버리고요. I는 R분의 V라는 공식에서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저항도 구할 수 있고, 전압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일단 I, 전류를 구할 때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저항하고 I하고 자리만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항 R은 I가 내려오니까 I분의 V 해가지고 저항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전압값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전압 V만 남기고 R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V는 IR이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전압값, 볼트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책 밑에다가 적어 놓은 거고, 뭐 그 밑에 그림은 직류회로를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공식. 이 공식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ohm의 법칙도 알게 되는 거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요 공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요 공식 외워두면 저항값 구할 수 있고 전압값도 구할 수 있다. 유도가 되니까. 고로 요 ohm의 법칙이라는 거는 중요하다. 전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398페이지에 보시면 매니에 저항의 역수 G는 R분의 1을 컨덕턴스라고 나타내고, 그 밑에 뭐 단위로는 G맨스, 기호는 S 또는 모 또는 ohm의 마이너스 1스 역수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항을 R이라고 썼고요. 자, R 얘가 저항이고,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죠. 자, 전류가 흘러가는 거, 전류가 일로 흘러가는데 안쪽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뭔가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야. 이게 결국 뭐야? 저항이라고 했었고, 단위로는 우리가 ohm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럼 저항의 역수라고 하면 뭘까요? 뜻이 반대인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라면 저항의 역수라는 거는 전류가 얼마만큼 잘 흐르냐, 잘 흐르게 하는 정도가 결국 뭐예요? 저항의 역수. 요거를 우리가 기호로는 G라고 쓰고 읽기는 컨덕턴스 라고 읽는다. 이 녀석의 뜻은 전류 흐름이 잘 흐르게 하는 정도. 요거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한다. 저항의 역수. 그렇다면 단위로는 ohm을 뒤집어 놓은 형태. 어휴, 죄송합니다. 요 기호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잘 못 쓰네요, 저도. 자, 요렇게 쓴다. ohm, 뒤집었어요. ohm, 저항 R, 컨덕턴스 G.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다. 그래서 G는 R분의 1, 요게 역수를 취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항의 역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큰 6번 해가지고 저항의 접속해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하기 전에 칠판을 좀 지우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밑에 저항의 접속해서 직렬 접속, 병렬 접속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뭐냐면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요 말이고, 자, 우선 직렬 접속. 요건 뭐예요? 직선 상태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겠죠. 요거를 우리가 직렬 접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병렬 접속이라는 거는 저항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연결했다. 요거를 병렬 접속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직렬 접속의 경우 전류 I의 값이 일정해요. 그리고 반대로 병렬 접속의 경우 전류 I의 값이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전류가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 각 단에 걸리는 이 저항 R1, R2라고 쳤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값이 같다, 일정하다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병렬 접속일 때 R1, R2가 있다라고 치면은 R1에 걸리는 전압값과 전류값과 R2에 걸리는 전류값이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파이프를 예로 들어 봅시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예요. 물이 흐르는 파이프에 자 저항이라고 하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R1은 파이프가 좁고 R2는 파이프가 넓어. 그럼 파이프가 갑자기 좁아진다거나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해가지고 물의 양이 변하나요? 내가 처음에 공급한 물의 양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가 없죠. 뭐 물론 전압이 아니고 압력은 변할 수 있을지언정 유량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이프가 좁아지든 넓어지든. 그것과 똑같이 유량과 같이 전류도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놨을 때는 전류의 값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공급한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병렬 접속은 전류값이 왜 달라지느냐? 자, 이것도 파이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R1의 파이프의 찌꺼기가 많이 찼어요. 위쪽에. 그리고 밑에 쪽에 찌꺼기가 좀 덜 찼어. 그러면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가 덜 찬 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전기도 똑같아. R1의 저항이 높다. R1의 저항이 크다. 그럼 반면 저항이 작은 R2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1에 걸리는 전류와 R2에 걸리는 전류의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렬 접속은 전류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병렬 접속은 각 단에 걸리는 전류의 값이 변한다. 요 정도.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내용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에 직렬 접속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항 R1, R2, R3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서 합성 저항 R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직렬 접속이죠. 자, 직렬 접속일 경우 그림에서 저항을 3개를 연결해 놨네요. 자, 이렇게 3개를 연결하고 여기에는 전원이라고 하겠죠. 전원에서는 압력 V를 인가를 할 겁니다. 딱 넣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니까 전기가 이렇게 돌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는 흐른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V를 넣어주면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저항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거의 명칭을 R1, R2, R3다 라고 명칭을 써놓읍시다. 책에 있는 그대로. 그렇다면 요 상태에서 직렬로 접속한 회로의 합성 저항 R은 각 저항의 합과 같대요. 근데 우리가 합성 저항이 뭔지 모르겠어. 그죠? 합성 저항은 뭐냐면요. 자, R 요거를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쉬운 용어로 씁시다. 쉬운 용어로 합성 저항을 다른 말로 전체 저항이라고 해서 뭐 타 교재에서는 모 교재에서는 R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R 토탈 값, 저항의 전체 값, 전체 저항. 근데 저는 이제 요 교재로 강의할 때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R이라고 적으면은 합성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합성 저항이 뭐다? 전체 저항이다. 자, 그렇다면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한다? 요거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값 구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냥 더하면 돼. 그러면 합성 저항 R 값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와 같다. 이게 답니다. 직렬 접속,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항값 구할 때는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 그림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이 회로에서 저항 R1, R2, R3에 흐르는 전류 I 암페어는 그 밑에 I는 R분의 V라고 되어 있고요. 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다 해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크게 복잡한 게 없는 게,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 전지가 공급하는,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이 12V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리고 전류는 안 주어졌어요. 근데 각 단에 걸리는 저항이 R1은 1ohm이 걸렸고요. R2는 2ohm이 걸렸어요. 그리고 R3는 3ohm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류의 값을 구해야 되죠. 전류의 값 구하는 공식, ohm의 법칙에서 나왔잖아요. 전류의 값 I는 R분의 V였죠. 근데 여기서는 저항이 여러 개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R은 뭐가 된다? 합성 저항이다. 그러면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직렬일 경우 R1, R2, R3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V와 같이 나타낸다. 왜? 이게 뭐예요? 합성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전류, 전체 전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대로 넣어봅니다. 자, R1, R2, R3를 더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6ohm이 되겠네. 분의 전체 전압은 12V, 12V. 그러면 전류의 값은, 전체 전류의 값은 얼마다? 2A가 되겠죠. 2A. 즉, 요게 걸리는 전체 전류의 값은 2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 공식에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전체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자, 전체 전압이 만약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없어. 얘가 만약에 없고 전류를 줬다. 2A라는 전류를 줬다라고 하면요.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단에. 자,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게 V1, 얘가 V2, V3라고 가정을 하자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ohm의 법칙에서 전압을 구하는 방법.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였잖아요. 여기서 전압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V는 IR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V1 값은 얼마야? V1은 I 곱하기 R1. 그죠? 직렬은 전류의 값이 같아요. 그리고 V2는 I 곱하기 R2, V3는 I 곱하기 R3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 전압 V는 자, I 곱하기 R1, 이게 V1이잖아요. 자, 요게 결국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와 같고, 그리고 V1이라는 건 뭐야? IR1 더하기 V2는 IR2 더하기 V3는 IR3와 같죠? 그리고 각각의 값을 넣어본다면, 자, 전류가 2예요. 2A. 자, I 2A 곱하기 R1은 1옴 더하기 I 2A 곱하기 R2 2옴 더하기 I 2A 곱하기 R3 3옴 하면 뭐예요? 2, 4, 6이니까 얘들 다 더하면 얼마야? 12V 전체 전압값이 나오더라. 이 말인 거죠. 자, 요 공식이 그 밑에 있는 공식이죠. 즉, 전체 전압이라는 거는 뭐 그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값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뭐 식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긴 하지만 요런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공식입니다. 직렬일 경우에는 저항을 그냥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이 공식에서 유도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더라. 뭐냐?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자,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각 저항에서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이게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에요. 제2법칙. 자, 각 저항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최초의 공급 전압이 요 회로에서 12V였어요. 12V. 근데 12V짜리가 쭉 흘러가면서 첫 번째 저항을 만나서 전압이 강화된 거야. 전압이 강화돼서 2V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을 만나서 전압이 강화됐어.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전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V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을 만나서 6V로 그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강화된 각 단의 전압, 요게 2V, 4V, 6V 얘들의 합은 결국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키르요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알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직렬 접속 저항의 경우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다. 요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병렬 접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접속한 회로는 자, 그 뒤에 줄 좀 꺼주세요. 각 저항에서는 동일한 직류 전압 V가 걸리므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는 아래 공식과 같다 해서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요런 회로가 있습니다. 저항이 3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전원에서 전압을 공급하겠죠. 그렇다면 전류 I가 흐를 것이고 이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전압은 공급되는데 뭐가 달라진다? 전류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병렬 접속일 경우에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각 단에 걸리는 전류의 값은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R1, R2, R3니까 각 단에 걸리는 전류를 I1, I2, I3라고 놓읍시다. 자, 그렇다면 요 각각의 전류를 구해보면 되죠. 그 밑에 공식이 보면은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우리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에 걸리는 전류의 값은 I1의 경우는 R1 분의 V가 될 거고, V는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I2는 R2 분의 V가 될 거고요. 그 다음 I3는 R3 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 밑에 나옵니다. 전체 전류 I는, 자, 요게 전체 전류 이 전체 전류 요 값이 되겠죠. 요 값. 전체 전류의 값은 당연히 더하면 되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공식들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I1은 R1분의 V,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더하기 R3분의 V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V는 다 뭐예요? 일정한 값이잖아요. 전체에 걸리는,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대? 똑같다. 일정하기 때문에 V만 따로 빼주면 되겠네. V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식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전체 전류 암페어가 되겠죠. 그 유도 공식이에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선은 요 공식에 그 필요한 법칙, 앞에서 우리가 전체 전압을 구하면서 배운 법칙이 뭐였어요? 키르요프의 제2법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전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은 뭐냐면은 키르요프의 제1법칙. 자,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뭐냐 하면은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요 공식. 요 공식에 나온 거예요.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하면 되니까 결국은 손실된 전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요 전체 전류의 값이 10이었다. 전체 전류의 값이 1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좀 크기 때문에 얘는 1A 밖에 안 통과한 거야.
요 저항을 만나서 여기다 쓰면 헷갈리니까 저항을 만나서 통과할 수 있었던 전류 I1의 값이 1A밖에 못 통과한 거예요. 근데 R2의 저항은 R1보다는 조금 덜해. 그래서 얘는 5A가 통과했다 라고 칩시다. 5A 통과했으니까 결론은 그럼 요 R3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A를 줬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전류는 얼마야? 4A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요 전체가 통과하는 전류의 값이 10A가 되는 거니까. 이 법칙이 뭐다? 키르호프의 제1법칙.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결국은 10A 넣었으니까 10A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 2법칙까지 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보자. 요 공식을 가지고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우선 직렬 접속일 경우에 합성 저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더해줬어요. 다 더해줬는데 그 병렬 접속일 경우에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된다? 우선은 공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R은 I분의 V죠. 왜? ohm의 법칙 I는 R분의 V니까 여기서 저항값 요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 R 값이 뭐예요? 합성 저항이다. 합성 저항. 그럼 이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뭐예요? 요 전류는 뭐다? 전체 전류가 되겠지. 전체 전류 공식 뭐예요? 전체 전류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와요. V에다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V니까 어떻게 됩니까? V가 사라진다. 그래서 합성저항 R은 결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전기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은 낫이 익은 공식이죠. 낫이 익은 공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중요한 공식이다. 그래서 병렬 접속일 경우에 저항값을 구하는 방식은 역수분의 역수예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요 공식은 꼭 외워달라. 직렬일 경우는 그냥 더하고 병렬일 경우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 자, 그렇다면 밑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직병렬 접속회로 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유도 공식이니까 크게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요 병렬 접속에서 중요한 거는 키르호프의 제1법칙,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는 같다. 그리고 요 공식,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 그거 두 개만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유도되는 공식일 뿐이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직병렬 접속회로 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 그리고 그 공식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A에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우선은 병렬 저항을 만나네요. 이렇게 저항을 만나고 다시 직렬 저항으로 통과를 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게 R1, R2. 이게 동그라미 3번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R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성저항을 구하자. 여기에서 합성저항을 구하게 되면 합성저항 R은, 자, 우선은 병렬저항 어떻게 구한다?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1로 구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 직렬저항은 좀 이따가, 직렬저항은 조금만 이따가 요걸 무시하세요. 우선 요것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통분해야 되죠.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은 어떻게 바뀌어요? R1, R2 분의 R2 더하기 R1, R2 분의 R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의 1. 또 요 분의 1이 뭐예요? 분의 1이라는 거는 1분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가 분모가 되고 요거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요거 곱해서 분자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R2 더하기 R1 분의 R1, R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두 개만 병렬로 접속돼 있을 때는 합분의 곱입니다. 합분의 곱. 더한 것분의 곱한 거 하면 돼요. R1, R2 더하고 그 다음 R1, R2 곱해주면 돼. 요거 뭐 순서만 바뀐 거죠. 순서 바꿔 적어도 되죠. R1 더하기 R2 이렇게 합분의 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분에 의해서 분모를 통분해 버렸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이 은근히 많이 쓰여요. 다만 두 개 이상, 즉 세 개부터는 요 공식으로 푸셔야 돼요. 요 공식으로. 두 개일 때만 요렇게 병렬이. 그렇다면 보세요. 요 병렬은 어떻게? 합분의 곱이니까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고요. 요 자체가.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그냥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R3라는 공식이 되겠네요. 요게 뭡니까? 동그라미 3번의 합성 저항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구해주면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두 개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구해줄 수 있다. 우리 뭐 산업기사 문제 푸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공식이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병렬로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병렬로 또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얘가 A, B 쪽으로 흐른다 라고 했을 때 R1, R2, R3, R4. 그럼 여기서 합성저항 R은 어떻게 구하냐? 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합분의 곱이죠. R1 더하기 R2 요거 합 분의 R1 곱하기 R2 합분의 곱 더하기, 자, 요거 직렬이잖아요. 직렬 더하기 똑같아요. 요 병렬이니까 R3 더하기 R4 합분의 R3 곱하기 R4 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자, 그리고 40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또 그림이 두 가지 나오죠. 자, 위에 그림. 자, 요렇게 A, B라고 했을 때 R1, R2, R3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R1, R2가 뭐예요? 직렬이잖아요. R1, R2가 직렬이니까 우선은 요 구간이 결국 뭐가 돼?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병렬이죠. 즉 R1 플러스 R2와 R3가 병렬인 거예요. 그러면 병렬은 어떻게?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R1 더하기 R2 합분의 R3이죠. 합분의 R1 더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요게 합성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 그림. 직렬 두 개 그리고 뭐 병렬로 따지면 두 개죠. A, B, R1, R2, R3, R4라고 했을 때, 자, 합성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직렬 먼저 R1, R2, R1 더하기 R2가 되겠고요. 그럼 밑에 거는 R3 더하기 R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거 R1부터 할까요? 합분의 곱이니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분의 곱 R1 더하기 R2 곱하기 R3 더하기 R4 요게 합성저항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뭐 이번 시간에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적용을 딱 시켜버리면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렬 그 합성저항은 다 더하는 거고 병렬 합성저항은 아까 뭐였어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해서 땡땡땡땡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분의 1 하면은 구할 수 있다. 요거 두 개 하고 키르호프의 제1법칙, 2법칙만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옴의 법칙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